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정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했고 그 결과가 3일인 내일 나오는 건데요.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헌재는 임시체제 넉 달 만에 9명 완전체가 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최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최 대행 측은 앞선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라는 말은 없는데요.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이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지적인데요. 법조계에선 최 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 여부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헌법적으로 옳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재판부를 구인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또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을 비춰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비난들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다급함을 느낀 내란당 국힘당이 갑툭튀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개거품을 물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헌법마저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위헌 위법적인 선동까지 하고 나선 건데요. 이거야말로 정당 해산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우원식 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CEO가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원식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합니다. 헌재가 본의를 회복하려면 과거 선배 재판관들이 남긴 판례를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헌재는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습니다.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근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합의는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전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야 간의 심도적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 간섭이고 이러한 헌법적 간섭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핵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된다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합니다. 대통령으로 탄핵한 것이냐, 국무총리로 탄핵한 것이냐, 그래서 의료 정수가 얼마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선동 내란당 원내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111조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고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어거지 말장난을 시작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무효가 되어야 하고 한 대행의 탄핵이 무효가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권원내 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며 한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언어도단이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이런 궤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이 길고 많을수록 진실은 왜곡되고 비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핵심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 내린 판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통령 하례비가 와도 이건 불변의 원칙인데요. 헌재가 결정한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가 불법 행위로 판결이 난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되는데요. 그게 헌법을 지키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걸 거부한다고요? 대놓고 위헌 위법한 일을 자행하라는 내란당의 황당한 주장, 결국 자신들이 해산당해야 하는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또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응은 결국 안정과 수습이 아니라 내란과 혼란을 지속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내란 동조, 폭동 옹호에 이어서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질서와 제도 유지는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변호인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측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경고한 지 이틀 만인데요. 앞서 헌재는 윤석열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며 탄핵 심판 불복을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제는 아주 신물이 날 정도인데요. 이런 내란 공범들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딛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 무리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내일 11시에 접견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기자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로서 아주 그 이후에 검사 생활을 통해서 또 깊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이제 신청을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거기에 포함된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아마 한 것 같고 그래서 연애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무슨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형사재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슨 정치 현안이라든가 또 이런 수사 재판 이와 관련돼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